안녕하십니까. 지금 윤건영이가 이제 계속 그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해명마다 이제 그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이제 그 퇴임 후에 2022년에 퇴임 후에 이제 그 김정숙이가 5천만 원을 보자기 그 현금 보낸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잘못 해명을 했죠. 뭐냐면 이제 그 유튜버들이, 보수 유튜버들이 다 이제 집을 에워싸 가지고 밖에 외출도 못하니까 강금처럼, 그래서 이제 그 지인한테 5천만 원 송금을 부탁했다. 이런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해가지고 실제 보니까 이제 그 외출한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김정수가 이제 그 외출한 게 많아요. 어떻게 보수 유튜브 때문에 그 은행도 못 갈 정도로 금융 업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게 그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별장, 제가 별장에 관심이 많고 처음부터 이제 제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 별장의 소유는 사실상의 문재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제 그 편법 상속 정려로 문다희한테 이제 그 넘겨줬을 거다. 이런 여러 의혹, 시세가 한 10억이 육박한다.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제기했는데, 어제 그 윤건영이가 제주도 별장은 이제 그 별장이 아니다. 제주도 별장은 별장이 아니고 이제 그 현행법의 공유 숙박업이다. 이런 데 그 이야기를 해요. 전혀 별장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공유 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고 사업장 등록도 이제 되어 있다. 이러면서 그 해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딸이 대통령 집안에서 이제 그 공유 숙박업, 이런 데 민박집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데 이런 업을 하나 좀 이게 황당하잖아요. 대통령이 가는 게 별장에 민박업을 한다. 여러 데 지금 문재인 경호원만 20명입니다. 이것도 과잉입니다. 근데 그걸 민박업 하면 이게 경호나 이게 모든 게 됩니까? 소유자가 이제 문다희잖아요. 대통령이 직계가족도 경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상식에 맞나 한번 이게 또 추적을 쭉 해봤더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공유 숙박업이 뭐냐? 제가 세 가지 논거를 들 텐데, 일단 이제 공유 숙박업이 뭐냐? 윤건영이가 그 말 했잖아요. 근데 우리 현행법에 공유 숙박업 이런 건 없어요. 우리 현행법에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공유 숙박업이고, 현행법에는 이제 그 세 가지 법에 의해서 규제합니다. 세 가지. 하나는 이제 그 도시지역에서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도시지역에서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이런 이제 그 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도시지역이니까 아무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한옥 형태의 한옥 체험업.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해당이 안 돼요. 결국 이제 그 문다희가 등록한 거는 농어촌이죠. 그 어촌이잖아요. 바닷가니까 제주도. 농어촌 지역의 그 농어촌 민박업. 요거를 등록을 한 것입니다. 등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등록을 해놓으면 그 등록이 안 되면 등록했다는 말은 못하죠. 아마 농어촌 민박업의 그 민박 사업장으로 등록을 해놨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 그 세 가지 법에 의해서 세 가지 민박업이 있는데, 두 번째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민박업, 요걸로 등록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요건에 맞게 등록했는가, 그 다음에 그 요건에 맞게 지금 숙박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그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농어촌 민박업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 법률 규정은 농어촌 정비법입니다. 저 화면에 거기에 요건하고 법적 근거를 띄웁니다. 문다희가 등록한 거는 농어촌의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인데, 이 법적 근거는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농촌이나 어촌의 민박업을 할 수 있다. 이게 공유 숙박업이에요. 자, 그런데 그 요건이 노잖아요. 요건하고 이제 등록 기준하고 제한사항이 노잖아요. 여기에 맞아야 적법하게 등록이 돼. 이거 속이면, 허위 등록이면
이거 범죄입니다. 허위로 요건이 안 되는데 등록하면요 범죄입니다. 이 법에도 허위 등록도 처벌됩니다. 자, 농어촌에서 이제 그 공유 숙박업, 즉 민박이라 하죠. 쉽게 농어촌 민박. 이걸 하려면요 요건이 등록 기준이요 연면적 230m 미만, 요거는 맞죠. 30 몇 평이니까 230평방미터니까 나누기 3.3 하면 요 요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요걸 등록하려면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하려면 요건이 있죠.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자,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이게 그 등록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조문에 있듯이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이다. 근데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면 230 미만이 안 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3년 이상 오래 사는 사람은 좀 이게 넓은 것도 민박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오래 안 살면 뭐 연면적이 230 미만, 요거는 해당이 됩니다. 안 살던 230 미만이니까. 왜 30 몇 평이니까. 근데 연면적 단독주택은 또 따져봐야 되겠네. 소유도. 왜냐하면 연면적 230평방미터잖아요. 근데 별장 자체는 111평이거든요. 건물만 이게 30 몇 평이고, 대지하고 하면 이게 111평이면, 요것도 이게 3년 이상 거주할 때는 예외지만 3년을 거주 안 했잖아, 문다이가. 3년 거주 안 하면 요 요건에도 이게 그 연면적으로 따져보면 면적이 초과될 수 있다 이거지. 그렇죠. 요게 법에 보면 그렇고, 근데 확실한 거는 그 밑에 보면 어떤 민박 할래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돼야 됩니다. 상속받은 자 빼고는. 상속받은 자는 물론 예외주 잠깐 받았으니까 문다이가 상속받은 건 아니잖아요. 사선이. 요거는 이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는데 문다이가 6개월 이상 계속 제주도 거주했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조식 제공시 주방시설, 소화기, 단독형 감지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노잖아요. 거기 그 제한 요건에도 농어촌 지역의 주인이 거주 의무. 주인이 거주해야 민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거주 의무. 그 다음에 연면적 230m 미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문다에도 그 단독주택으로 치면 이게 그 커요. 111평이면 곱하기 3.3 하면 330, 대충 해도 이게 300 얼마잖아요. 거기에 면적 기준에도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등록할 때. 왜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게 그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거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남의 집을 아무도 안 사는데 이걸 민박업이라고 등록해놓으면 이게 아무나 누가 어떻게 그 누가 관리해서 누가 그 들어가서 잡니까? 누가 하느냐고. 민박업이 사업인데,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면적 기준과 그 다음에 그 주거 제한 기준에 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원래 등록이 안 되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등록하면 이게 불법 등록이에요. 이 자체가 처벌됩니다. 실제 이게 기준에 안 맞고 불법 등록. 제가 이제 그 주민들을 어제 그 경찰부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또 이제 여러 명 물어봤지. 왜냐하면 시골에 옆집의 주민들은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잖아요. 문다이가 자기 지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잠그는 게 몇 번 있는데 문다이 없을 때 일반 손님이 민박으로 온 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알잖아요. 주인도 없는 집에 일반 손님으로 민박 정해서 민박료 받고 그거 팔까요? 그 대통령 별장을 하루에 뭐 10만 원, 5만 원 받고 남한테 민박 줄까요? 시설도 안 맞는데 주민들의 정언이 문다이가 지인하고 온 적은 몇 번 있는데 일반 손님이 온 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별장하니까. 근데 다 웃어. 이게 두 번째 취재한 거고요. 재밌는 게 세 번째, 재밌는 게요. 세 번째, 여기에 보면 제주도에 민박집이 많아요. 제주도에 그 민박회가 먹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공유 숙박업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의 민박집에는 이게 의무가 있대. 간판을 부착해가지고 대문에, 문에 민박 전부 게 붙어 있다는 거야. 근데 문다의 집에는 민박 이게 없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주도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민박집에 가면 이게 간판이 다 붙어 있대. 민박이라고. 그런데 문다의 별장 그 사진도 많이 나오고 기자들 한번 가봤잖아. 의심나면 제주도 기자들 한번 가보세요. 그게 민박이라고 간판이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윤건영이가 자꾸 이게 별장이 아니고 공유 숙박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제 공유 숙박업의 등록 기준도 불법 엉터리 안 맞다. 만약에 등록했다면 이게 속인 거고 등록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거주를 안 했거든요. 일단 거주 면적 기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연면적 그 다음에 거주를 안 했단 말이에요. 문다이가 대통령실에 살았지 종로구에 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등록했다면 허위신고 허위등록입니다. 사는 것처럼 허위등록.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아무도 일반 손님이 안 왔다는 거예요. 문다의 아카촌산 빼고 문재인아. 그거는 주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다 제주도는 그 옆에가 다 민박하는 사람도 많고 다 하니까. 그리고 이게 다른 집에 전 민박이랑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간판도 검사하니까. 근데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러면 왜 중요한 의혹을 또 하나 제기합니다. 왜 만약에 윤건영이 말대로 문다혜가 공유 숙박업으로 민박업으로 등록을 했다. 사업장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게 왜 했을까? 실제는 민박 사업이고 자기 별장인데 왜 했을까? 뭔가 이게 저는 이걸 의심을 한 거예요. 아마 이게 돈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이는 전부 돈이거든요. 그 정여시 아끼려고 출판사에 자기가 받아갈 인쇄를 2억 5천을 출판사가 문다혜한테 바로 주는 거예요. 디자인 비용으로 표지 2억이라고. 제가 디자인 D자도 모르는 놈이 2억이라고 했잖아요. 비행기 B자도 모르는 놈이 2억 2,300. 디자인 D자도 모르는 게 2억 5천만 원 빌려준 거. 이게 정여세 포탈이잖아. 문재인이가 받아가 문다혜 주면 세금 내야 되잖아. 1억은. 절반이 세금이에요. 절반이 세금이 큰 거예요. 근데 문다혜가 누가 세금 조언해 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문다혜가 이걸 형식적으로는 뭐 실제는 문재인 거라도 형식적으로 송긴 신부한테 2022년 7월 달에 3억 8천에 산 걸로 이게 돼 있잖아. 형식적으로. 근데 그때 만약에 일반 주택으로 그냥 일반 별장처럼 뭐 별장이라는 게 따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문다혜 집이 종로구에 있고 제주도에 있으면 이게 일반 별장으로 봅니다. 주말에 한 번씩 오고. 그러면 이게 세무서에서는 별장으로 볼 가능성이 많아요. 조사를 할 거예요. 뭐 별장이라는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두 집이고 그다음에 한 번씩 오고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요 세법이 그럼 이게 얼마나 내야 되냐 세금을 별장으로 이게 봤을 때는 취득세가요. 그때 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택에 대해서. 지금은 내 법이 약간 바뀌었지만 문다혜가 살 당시에 법으로 보면요. 문다혜가 사야 될 그 당시에는 그 일반 한 채짜리 일반 주택의 그 취득 등록세 있잖아요. 거기에 8%가 더 가산이 됩니다. 와, 10배 중과세입니다. 10배 중과세입니다. 그때는 이게 세금이 엄청나게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요즘 이게 좀 바뀌었어요. 2023년부터 바뀌었어요. 근데 문다혜가 샀을 때 2022년 7월 달입니다. 그때는 가액의 8%면요. 10%면 3억 3,800만 원입니다. 근데 원래 취득세가 있고 거기에 8% 플러스해서 10% 가까이 내면요. 거의 3,800, 한 4천만 원 세금을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야, 자기 거 원래 자기 가져오는데 그만큼 세금 낼까요? 이게 저 출판사에서 2억 5천 줄 때도 정여세 포탈. 혹시 김정수 회관인데 이거 줄 때도 정여세 포탈 목적 플러스 그건 부정한 돈이라 봐요. 현금 준 거는 저는 뭐 특활비나 뇌물 부정한 돈을 보는데 세금도 물론 안 내죠. 정여세도. 이사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몇 천만 원 세금을 관리계획 그거 낼까요? 그냥 공유숙박 등록만 하면 세금 몇 천 아끼는데 그냥 샀으면 등록을. 저는 탈세 목적으로
공유 숙박 등록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 대통령 별장인데 퇴임에도 3번 갔는데 이걸 일반인들한테 5만 원 10만 원 받고 민박을 준다. 말이 안 됩니다. 이 경우나 실제 온 적도 없고 간판이 민판이 없어요. 그럼 이게 왜 등록을 했겠냐? 세금이 10배 차이 난다면 10배. 다 세무사한테 제가 확인하고 자료 치보세요. 별장 취득세 치보세요. 세금이 10배 차이 납니다. 취득세가. 그 다음에 재산세도 중과세됩니다. 재산세도 매년. 그것도 몇 프로씩.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등록만 공유 숙박해놓으면 그게 없잖아요.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민박 사업하는 거니까. 그런 자기 별장이 아니니까 중과세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반박을 해보십시오. 왜 공유 숙박업 중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왜 등록을 했는지 이유가 뭔지 실제 일반 손님을 받은 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사과합니다. 실제 일반 손님 인터넷으로 일반 손님 받아서 별장을 그러면 저도 그 등록해서 한번 가볼까요? 문다혜 내가 내 친구들하고 너 그 공유 숙박업 등록돼 있지? 우리 뭐 서정욱TV 직원들하고 가든지 우리가 한번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우리한테 그 집을 빌려줄 거냐고. 그러고 그게 주인 거주도 안 하는데 조건이 전혀 안 맞는데 빌려줄 거냐고. 저는 이걸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문재인 일종의 이런 자들입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까지 한 자가 세금 안 내려고 출판사 2억을 디자인비로 준 이런 자입니다. 그냥 자기 인쇄받아 그냥 세금 내고 주면 되잖아요. 이런 자입니다. 그 개 사료값 보면 알잖아요. 나라에서 개 사료값 안 준다고 개까지 버린 이런 자입니다. 그 책방도 문다혜가 열으라고 계속 책방 해가지고 그 커피 한 잔이 강남의 커피값보다 비싼 이런 자입니다. 어디 그 대통령 별장 원래도 이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차명으로 보이는데 그걸 다시 이게 또 허위로 요건이 되냐고. 그럼 공유 숙박할 문다혜가 거기 거주를 몇 년 했냐고. 근데 거기 거주하라고 돼 있잖아 법에. 거주했냐고요. 민박이란 그런 거지. 주인이 살면서 옆에 방을 준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제기한 아까 3가지 의혹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이유는 탈세 목적이다. 이렇게 제가 제기했는데 아니면 언제든지 반박 환영 좋아하고요. 제가 요즘 이게 방송하면서 막 신문에 많이 받아 적더라고. 어제 갑자기 문화일보는 3일이나 지났는데 서정욱 이러면서 이게 뭐 디자인 D자도 모르는 게 2억, 비행기 B자도 모르는 게 2억 2천, 막 서정욱 이름으로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저는 가짜뉴스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게 반박, 저도 그 옆집 주민들 다 취재해 본 거고 다른 데 민박 간판 있고요. 간판 없는 거부터 일반 손님 안 받은 거 다 하고 세무도 이게 다 여러 자문 받고 확인한 팩트니까 아니면 이게 반박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